예, 윤석열 피고인 들어오시게 하죠. 출석하신 검사님들 성함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박억수 특별검사보, 이창규 검사, 조재철, 구승기, 박대한, 최윤영 검사 출석했습니다. 네, 출석하신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변호인들, 먼저 윤석열 피고인 변호인들 말씀해 주시죠. 예, 배보윤, 김홍일, 윤갑근, 위현석, 이경원, 송진호, 유지원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그리고 기일회 증인 신문으로 변호사님, 윤석열 피고인 변호인. 예, 법무법인 강한의 남기정, 김준태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본인도 나오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피고인 자리에 앉으시죠. 재판장, 저희 김용현 장관 변호인에서 기일의 증거조사 참여합니다. 아, 오늘요? 예, 저희 아니 지난번에 또 안 오신다고 해놓고서. 오늘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이하상 변호사 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검사님들한테 한번 의견만 물어볼게요. 예. 검사님들 저 김용현 피고인 측도 오늘 기일회 증거조사 참여한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예, 다른 변호사님들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피고인 출석하신 거 확인했고 지난 기일에 이어서 증인신문 순서는 윤석열 피고인 측서부터 기일회 증거조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증인이랑 그때 신뢰관계 동석인 가족 들어오시게 하죠. 예,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저 오늘 반대신문 지난번엔 예. 사실상 뭐 주신문까지 진행하고 끝난 셈인데 반대신문 진행하는데 저 건강이 조금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은 언제든지 쉬자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막 무리하게 참으실 필요 없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난 기일에 선수하셨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러면 준비되시면 남 변호사님 처음부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난번에 하셨던 데부터 하셔도 되고 그럼 변호사님께서 편하시게 정해서 그냥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준비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만요. 준비되어 있으면 바로 시작하실까요? 예, 예. 예, 정인 저는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윤석영 피고인의 변호인입니다. 남기정 변호사입니다. 예. 지난번에 정언하셨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만 하겠습니다. 정인이 지난 기일에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로 계엄군이 출동할 텐데 경찰이 통제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은 없다라고 정언하셨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A4 용지를 받기는 했으나 위에 한 2개 정도만 봤을 뿐 나머지 내용은 자세히 본 기억이 없다. 맞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 내용에서 A4 용지 내용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본 기억도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까? 네. 예. 그리고 정의는 대통령이 나가시는 바람에 급하게 A4 용지를 안주머니에 넣었고 그걸 그대로 집까지 공간까지 가져왔다가 찢어버리라는 부인의 성화에 찢어버렸다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그 대통령이 안가를 나간 후에 정인과 김봉식 청장은 경호처 차량으로 안가에서 금융연수원으로 이동하셨죠. 예. 그렇죠? 그곳에 있던 정인의 관용차로 김봉식 청장을 태워서 서울청에 내려주고 정인은 공간으로 왔지요. 예. 금융연수원에서 서울청으로 가는 동안 그리고 서울청에서 공관으로 오는 동안 또 공간에서 부인의 성화로 A4 용지를 찢을 동안 정인이 그 한 장짜리 A4 용지를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객관적으로 그렇죠.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었죠. 예. 그래도 본 적은 없으시다는 거죠. 예. 그 대통령이 안가로 불러서 사실상 독대를 하면서 비상계엄을 얘기하고 준 서류인데 그 내용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 안 보신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인이 A4 용지를 보지 않고 찢어버린 것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조 여부를 떠나서 비상계엄 자체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가 1년 본 내용이 그 제가 무슨 경찰청장으로서 무슨 조치해야 될 어떤 구체적인 명과가 있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한 참고 자료에 만약에 자료를 하더라도 단순한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예, 다 하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정인이 저희가 보기에는 삼청동 안가에서 들은 내용과 A4 용지의 내용에 대해서 실제 정인의 기억하고 다르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 통제 관련해서 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주제가 국회 통제로 넘어갑니다. 예. 8항입니다. 12월 3일 20시 07분경 김봉식 서울청장이 정인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소장에는 그 통화 내용을 비상계엄 발령 시 동원 가능한 기동대가 영등포에 5개 있다라고 보고한 통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통화 내용이 기억이 납니까? 그 통화가 언제 무슨 통화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전체적인 맥락을 그 보면 아 그때 무슨 통화를 했겠구나 이렇게 추측할 뿐이지 그거를 통화 내용을 1년이나 지난 걸 어떻게 정확하게 언제 무슨 대화를 했는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 통화는 정인이 삼청동 안가 회동을 마치고 처음으로 김봉식 서울청장과 했던 통화입니다. 통화 내용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까? 이 통화를 1년 전의 통화를 아주 그냥 그 임팩트 있는 통화만 기억하는 거지 그 통화 내용 자체를 기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항 묻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22시 45분경 김봉식 서울청장이 정인에게 전화를 한 것이 확인됩니다. 공소장에는 해당 통화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정인과 김봉식 청장이 결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해당 통화 내용이 그러한 통화 내용이었습니까? 통화 기록을 보면 그때 통화한 거는 맞는데 근데 그 통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통화 내용인지는 지금 잘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정인으로서는 설마 했던 비상계엄이 발령된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에 그 비상계엄이 발령된 후에 서울청장과의 첫 통화였는데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통화 기록을 보시면 그 당시에 서울청장과의 통화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통화가 있었고 심지어 여인영 사령관한테는 첫 번째 저한테 걸려온 전화였고 그런 여러 가지 통화가 있었는데 서울청장과의 통화는 뭐 평상시에도 흔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무슨 통화를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 없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예. 10항입니다. 정인은 12월 3일 22시 59분경 김봉식 서울청장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전화를 받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허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죠. 예. 맞습니까? 예. 이 통화는 기억이 납니까? 그거는 기억이 난다 예. 안 난다부터 말씀하시고요. 네. 예, 기억이 납니까? 네. 이 통화는 어떻게 명확하게 기억이 나십니까?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국회를 통제를 했는데 현장에서 이런 컴플레인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정과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이 납니까? 예. 예, 좋습니다. 11항 묻겠습니다.